2020년 5월 22일 아침 7시입니다. 방호제 영상편지 48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낮 동안 책을 아예 펼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아침에 영상편지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커피 내려 마시고 뭐 좀 이러다가 저 밑에 선배 내외 오셔서 같이 나가 점심 먹고, 또 이제까지 이쪽에 7년 만 6년을 넘겨 살면서도 한 번도 안 가본 숯가마에 가서 저 밑에 선배 필요한 숯을 좀 사고, 야, 숯가마 찜질방이 이렇구나 하고 얼핏 구경을 해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또 그 가까이 있는 고달사 터를 두 분 안내해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그 속해 있는 모임, 해마다 가을에는 문화답사를 한다는데 올해는 이 남한강 끼고 있는 고달사, 법천사, 거돈사, 흥법사 쪽으로 코스를 잡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거실 전등에 문제가 생겨서 나갔는데 지평에 있는 전파사 연락을 했더니 그런 거 가지고 출장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출장비도 비싸기도 하고. 근데 차단기에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누전은 아니니까 우선 좀 간단하게 다른 거를 켜고 있고, 어떻게 할까, 혼자는 그 높은 곳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더니 조 선배님이 다음에 와서 아주 전등도 갈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제 일기에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전등이 이렇게 나가고 그럴 때, 야, 순간 또 화가 나더라고요. 아씨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조금 있다, 그래, 살면서 전등 나가고 그런 게 그게 뭔 큰 문제냐, 응?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 스스로 생각이 바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그랬죠. 뭐 이거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생각에 마음 챙김이 소박하게 생각하면 별거겠냐 이럴 적에 얼핏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입에서 욕도 나왔다가도 그 생각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가라앉힐 수 있으면 그게 마음 챙김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뭔 소리야? 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이제 스스로에게 거실 전등 나간 것이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리고 뭐 이번 요새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정의감에서 외부에 공표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개인 감정이나 그 조직의 윗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또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가서 거기하고 해서 또 뭐 물러가라 시위도 하고 방송에 나오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참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처음에 개혁을 주창하던 이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친청파, 우리는 청나라하고 붙어야 산다, 친로파, 그래도 러시아하고 여긴 유럽의 강대국이니까 거기하고 붙어서 뭔가를 우리 발전 개혁도 도모하고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친일파, 친미파로 뿔뿔이 갈라져 갔죠.
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나갔습니다. 이완용도 대표적인 이완용도 원래 친노파였다가 뭐 친미파도 좀 했을 겁니다. 결국 일본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글로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죠. 자, 그런데 국정을 혁파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부류들을 숱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상층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약점을 터뜨리거나 밖에서 공격하는 무리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안에서 학정에 시달렸던가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적군이 공격해왔을 때 성문을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 성문을 열어준 애가 글쎄요,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몇 해 전에 이것도 2015년에 모라스 데스지가 편찬한 중국 고전 명언사전에서 를 읽으면서 기록했던 거, 거기에 제가 짧은 코멘트를 달았던, 사흘을 두고 달았던 거를 다 순자의 수신편에 나오는 얘기라 오늘 한번 세 개를 동시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위시, 비위비, 왈직.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죠? 비아이 당자 오사야. 내 비판하는 것은 내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오사야, 나의 스승이다. 세 번째, 첨유아자 오적이야. 아첨할 때 첨자. 그 다음에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첨하고 알랑거리고 이런 뜻입니다. 아양 떨고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아첨하고 아양 떠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적은 명사로 수짠 도적 이런 거고, 동사가 되면 죽이다, 해치다 이렇게 쓰입니다. 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위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비위비,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하는 것이 왈직, 그것을 정직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2015년 7월 22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순자가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다. 왜 이 당연한 말을 했을까?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이 당연한 말이 왜 아직도 새롭게 들릴까?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은 옳다. 순자의 말을 바꾸면 시위비 비위시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옳은 것을 갖다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제도한다는 종교인들, 유명 소설가와 비평가도 함께 나서서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 위에서도 얘기죠. 시위비 비위시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니 순자가 말한 위의 구절이 계속 새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 하고 될 정도로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면 되겠지만 그렇게 바뀌는 날이 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고 또 그런 것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죠. 정치 권력뿐이 아닙니다. 문화 권력도 그렇고 종교 권력도 그렇고 사법 권력도 그렇고
언론 권력은 더욱 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하이 당자 오사야. 내 잘못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당이 여기도 동사 쓰인 겁니다. 지적해주는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렇죠. 모라시데스지는 그랬어요. 누구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내 결점을 찾아내어 바른 말로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야 한다. 저는 아까 거에 그 이튿날 7월 23일 2015년 7월 23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오랜 동안 가꾸어온 우정이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이의 노소와 관계없이 스승이 분명하다. 그렇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누가 저한테 제 잘못을 비판하고 그러면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고 있을 적에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얘기를 상황을 지적해 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아니야, 내가 이거 비겁하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아.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아주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고 그쪽에서 관계를 끊고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참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그의 스승이 되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돌려서 얘기를 하죠. 은유적으로. 모르죠?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빙 돌려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알아채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놈이 나를 빚고 왔어 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세 번째, 첨유아자 오적이야. 나에게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사람은 실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나의 적이다. 이거는 7월 24일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삶 속에서는 잘 모르고 지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정치 권력자나 재벌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고 내 신복이라고 여겼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 종교 권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성녀입니다. 강남 개포동 쪽에 3년 동안 새벽 기도에 착실하게 참석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심 돈독한 불자로 보이던 어느 사기꾼에게 속아 수십억 원대의 사기를 당한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강남 개포동에 있는 하여튼 신도 수만 명을 자랑하는 포교당 주지가 새벽 기도 3년 열심히 나오던 어느 사업가가 있어서 야, 저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그 말 따라서 동대문에 무슨 어떤 상가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죠. 그건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차려서 그런 데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죽고, 저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에서 큰 스님 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 양반 참 문제가 많죠. 나중에 보니까 뭐 박사도 받고 뭐 또 했더라고요. 신도들은 그래도 우리 스님하고 받들어 모십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기가 아주 어렵죠. 대개 권력자들이 그러다가 중간에 옛날 같으면 왕조가 바뀐 역성혁명을 만나기도 하고, 또 왕조는 바뀌지 않더라도 반정이 일어나서 왕위를 뺏기고 유배 갔다가 처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또 맞기도 했고, 이승만은 방귀 시원하게 꽂다고 옆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농림부 장관까지 시키고, 그 몇 명의 아청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4.19 혁명을 만나서 떠나갔고, 박근혜는 알다시피 그 아청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뭐 하나 제대로 못 해보고 탄핵을 당하고 몇 년째 구치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정치 권력자 근처에는 늘 첨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첨하고 알랑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죠. 꼭 대통령한테 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어느 사건이 벌어지니까 거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뭔가가 있었는지 그를 감싸고 참 아첨하는 말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했다고는 말을 요만큼만 해도 바로 적으로 몰아세우고 욕지거리들을 해대는, 이게 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옛날 얘기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